안녕하십니까 불곰 가족 여러분, 13파바로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곰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불곰 주식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지요? 먼저 낚시 좋아하시죠, 파바로티님? 네네네, 낚시 제가 좋아하는 취미죠. 낚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운이죠, 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운이요? 네네네. 그걸 어복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견지에서는 포인트를 보는 눈. 아, 포인트. 낚시 포인트죠? 네, 낚시하는 포인트를 고르는 안목이죠. 아, 제가 오늘 주식 투자에 낚시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역시 주식 투자도 100% 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많이 여러 번 얘기하셨죠? 그리고 낚시와 똑같이 포인트를 보는 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포인트가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낚시 포인트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계절, 수온, 바람 여러 변수가 있죠. 그런데 이 주식 투자에서 재무제표는 문서로 100% 나와 있습니다. 결국 낚시하는 것보다 쉬운 것이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렇겠군요. 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보는 재무제표 공부하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중요한 공부네요, 이거. 아, 이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요것만 아셔도 주식 투자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자, 재무제표 보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먼저 재무제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요 재무제표는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손익계산서. 자, 이 손익계산서는 장사해서 돈을 벌었는지, 이익이 났는지, 아니면 손실이 났는지, 영업활동의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옛날엔 대차대조표라고 했는데요. 기업의 재무상태입니다. 돈이 기업에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그리고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근 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본 변동표라는 것은 자기 자본의 총액이 변하는 내역.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했다든지 무상증자를 했다든지 네. 혹은 감자를 했다든지 아하. 자본금이 바뀌지 않습니까? 감자를 하면. 그렇겠죠. 그리고 잉여금이 얼마나 생겼는지 그것을 자본 변동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기업의 잉여금의 변동사항을 나타내주는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처분이란 말이 써 있는데 이것은 뭐 배당금으로 얼마를 처분했다, 사내 적립을 얼마를 처분했다, 이런 식의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분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네. 자, 이 모든 것은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자, 이 5개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는 회계법인입니다. 그렇죠? 네. 회계법인인데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인회계사처럼 전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의 포인트, 이 회사가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 첫 번째인 손익계산서와 두 번째인 재무상태표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안 보고 투자하시는 것은 낚시로 비유하자면 미끼를 안 달고 낚시하는 것입니다. 아, 장님 낚시군요, 그냥. 그냥 장님 낚시하는 거죠. 예, 미끼 안 달고 그냥 운 좋게 지나가다 옆구리 끼는 거나 가끔가다 한 마리 잡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1번과 2번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현금 흐름표까지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강조드리는 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 네, 근데 거의 다 확인들 하지 않으시나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상장 폐지되는 회사를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 80%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또 봐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안목까지가 필요하겠죠, 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재무 상태표 먼저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자, 재무 상태표입니다. 일단 이 표를 이해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나오는 치킨집 한번 치킨집 한번 만들어 보죠. 아, 치킨집을 예로 드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그럼? 자, 치킨집을 만드는데 네. 2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통 평균. 아, 일반적으로 2억이요. 네. 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아버지한테 물려받든 네. 제 퇴직금으로 하든 음. 물려받은 돈이 1억이 있습니다. 1억. 네. 자, 그런데 2억을 만들려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천만 원은 친구한테 꾸고 5천만 원은 은행에서 가서 빌렸습니다. 1억을. 네. 친구 금리가 좀 더 싼가요? 모르죠. 네. 자, 그러면 사업 자금이 얼마가 생긴 겁니까? 네, 2억을 만드는 거죠. 2억을 만들었죠. 네. 그렇죠? 네. 자, 내 돈 1억은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줄 돈이죠. 빌린 돈. 네. 빌린 돈은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자, 사업 자금을 뭐라고 할까요? 자산. 그렇죠. 자산. 네. 어떻게 하세요? 아니 뭐 그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서 내가 그래도 사회보고 서당계 3년이 안 됐군요, 제가. 예, 그렇죠. 네, 아무튼. 자, 자본과 부채를 네. 더하면은 자산이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자산과 자본을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자산가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그건 내용을 알아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산가라고 결혼했는데 사기건원이라고 하잖아요. 예.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자산가가 또 있는 있을 것입니다.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얼핏 듣기에 네네. 저 양반은 자산이 뭐 300억대 자산가야 이런 얘기하는데 좀 맹점이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부채가 355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이거 참 맹점이 있네요. 잘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요것이 바로 재무 상태표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는 항상 자본, 내 돈과 줄 돈을 더하면 자산, 사업 자금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요것이 재무 상태표의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치킨집을 시작했습니다. 네. 열심히 한 덕에 네. 돈을 벌었어요. 네, 잘 된 일이군요.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네. 1,000만 원은 내 돈일까요? 남의 돈일까요? 내 돈이지 않겠어요? 내 돈이죠. 네. 남에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잉여. 그래서 잉여금도 자본에 포함을 시킵니다. 네. 자, 그럼 잉여금도 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산이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네, 늘어났네요. 건전하게 늘어났네요. 건전하게 늘어난 거죠. 네. 또 잉여금 또 발생하면 2천만 원 벌었어요. 네. 또 자산이 늘어나겠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순이익이 늘어나고 잉여금이 쌓이다 보면 자기 자본이 쌓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본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산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럼 부채 비율은 계속 줄어들겠죠. 네. 아까는 부채 비율 100%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잉여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늘어나면 부채 비율이 80%, 70%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순이익이 높아지면은 부채 비율도 당연히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킨집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조류 독감 돌면서. 아하. 그래서 1,000만 원이 손실을 봤습니다. 네. 그럼 자본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1,000만 원이니까 10%죠. 10%. 그렇죠? 네. 자산도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없어지죠. 네. 이것을 10%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억짜리 자본금이죠. 네. 자, 5천만 원어치 자본금이 깎였습니다. 계속 나빠졌군요. 50% 자본 잠식이 됐죠. 네. 자, 상장 회사에서는 이렇게 50% 자본이 잠식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계속 나빠졌어요. 음. 계속 나빠져 가지고 부채만 남았습니다. 자본금 없어졌어요. 네. 자산도 반으로 떨어졌겠죠. 그렇죠. 이것을 완전 자본 잠식 상태. 아하. 제로. 자본이 즉 제로인 상태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완전 자본 잠식이 되면은 상장 회사들은 즉시 퇴출입니다. 아하. 상장 폐지가 되죠. 상장 폐지. 자, 50% 자본 잠시 즉시 퇴출되는 이런 자본 잠식 상태가 되는 회사를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네. 그런데 많이들 사신단 말이에요. 아하. 그거는 재무제표를 안 봐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네, 그렇죠. 재무제표를 안 보시고 그냥 소문에 의해서 종목명만 듣고 그냥 사시는 거죠. 아, 그런 일이 실제로도 비일비재에 일어나는군요. 뭐 파워로티는 주식을 안 하시니까. 네, 전 잘 그쪽 계를 잘 몰라서 실제로 제가 주식 투자는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은 자본 잠식이라는 말이 있는 회사는 절대 접근 금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였네요. 아니 그러면 네네.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자본은 다 깎아먹고 그러면 이 치킨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네, 자본금 다 까먹었어요. 네, 자본금 다 까먹었어요. 부채 또 넣었어요. 자본금에 없어서 네, 이게 부채가 됐습니다. 네, 부채가 1억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억이 됐죠. 자본금 하나도 없고. 네, 그렇죠? 네, 자산도 2억이면 좋겠는데 이게 다 팔아봤자 1억밖에 안 남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채는 2억인데 자산은 1억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치킨집이 종종 있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을 마이너스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자본. 아, 마이너스 자본.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아셨습니까? 재무상태표? 네네네, 알겠습니다. 머리에 쏙 들어왔습니까? 네,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요. 쉽죠? 네네.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하죠. 자, 치킨집의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자, 구조는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매출이 있겠죠. 매출액. 네. 그렇죠? 네. 얼마나 팔았는지 장사한 결과치를 나타내는 것이 손익계산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출은 뭘로 될까요? 카드 결제가 되겠죠. 카드? 네. 요즘 뭐 거의 뭐 카드죠. 네, 현금도 있겠고. 현금도 있겠죠. 네. 외상도 있을 거고. 외상은 안 치나요? 외상 칩니다. 네. 외상도 있겠고요. 네. 요즘은 뭐 외상 할 사람은 카드로 하겠죠. 그렇죠. 자, 이것이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매출 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치킨을 파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매출 원가. 그렇죠. 뭘 사야 되나요? 닭 사야죠, 닭. 닭 사야 되고 기름 사야 되고. 닭 원료를 사야 되겠죠? 네. 기름 사야 되겠죠? 네. 또 뭐가 있죠? 튀김 가루 사야 되겠죠. 그렇죠, 튀김가루. 네. 등등. 또 절임 무 등. 절임 무. 네. 무 저 좋아하는데 저 2개씩 시킵니다 항상. 아, 네. 무. 네. 이것이 치킨을 파는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치킨을 팔기 위해서 판매원이 필요하죠. 네. 알바생이 있겠죠, 알바비. 네. 광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찌라시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뭐 전기료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판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네. 월세 뭐 이런 거는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야죠. 월세도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임대료. 임대료. 이것이 판매 관리비가 되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순수하게 영업으로서 남긴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근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접어야 되겠죠? 아, 접어야 돼. 아, 바로 접나요? 좀 바로 접어야 됩니다, 이건. 아, 그래요?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년 이상 봤을 때 아, 1년 이상 봤을 때? 아, 그럼 네. 접어야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면은 장사를 하지 할 말아야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영업에서 손실이 났는데 영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손실 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속된다면은 회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는 닭장사, 치킨을 영업하는데 발생한 영업이익까지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 있습니다. 치킨 파는 거랑 관련 없는 수익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자 있겠죠. 뭐 이자 수익. 돈 많이 벌어서 은행에 넣어놨는데 예. 이자가 들어왔어요. 이자. 자, 아주 잘 되는 집이군요. 이 케이스는. 그렇죠. 네. 잘 되는 집. 그리고 치킨집을 2개 했었는데 하나를 팔았어요. 2배 주고 파는 거예요. 네. 그럼 부동산 매각이 있겠죠. 나하. 자, 부동산 매각이익은 치킨 파는 거랑 관련이 없죠. 관련 없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영업 외 수익이 되는군요. 자, 기업을 잠깐 가면은 환차익이라는 것이 있죠. 네. 환차익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활동과 관련 없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하. 달러가 변해서 수익이 생겼으니까요. 예, 쉽게 말해서 꽁돈이죠. 그렇죠. 네. 자, 영업의 비용은 뭘까요? 이것도 이자겠죠? 네. 지불 이자. 이자를 은행에 내야 된다면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환차손이 있겠죠. 네. 그리고 기업에서 봤을 때 몇 년 전에 키코라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키코 때문에 수많은 우량 회사들이 상장 폐지가 됐는데 키코 손실도 바로 이 영업의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기업이 수익을 보면은 법인세라는 것을 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세무조사 했을 때 내는 세금도 있겠죠. 추징세 같은 경우. 네. 자,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고 법인세와 추징세를 뺐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하. 이 단기 순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잉여금으로 가겠죠? 자기 아하. 자본인. 네. 자, 이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간단하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아주 알기 쉽게 잘 정리가 됐네요. 자, 요 2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오늘 추가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현금 흐름표. 앞에 말씀드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보다는 조금 생소한 표네요. 그렇죠. 네. 현금 흐름표까지 보시면서 투자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금 흐름표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것까지 안 보셔도 앞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보셔도 충분한데 네. 일단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 흐름입니다. 사실상 이 현금 흐름표의 쓰임새는 분식회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옛날에 가짜 세금계산서 사건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뭐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줄었는데요. 그랬겠죠. 가짜 세금계산서나 가라 전표 뭐 이런 것들을 적발할 때 공기관에서 주로 쓰던 재무제표가 바로 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렇군요. 가짜 세금계산서는 만들어도 현금 흐름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발하는 데 쓰는 표인데 현금 흐름은 3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처음에는 영업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3가지 나눠지거든요. 네. 자, 영업활동에 인한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치킨집에서 뭘까요?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뭐가 있을까요? 수익이겠죠. 그렇죠. 단기 순이익. 그 현금 흐름이 플러스겠죠. 단기 순이익은. 네. 그리고 마이너스는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는 손실이겠죠. 손실요. 단기 순손실이 나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좋을까요? 마이너스가 좋을까요? 당연히 플러스가 좋겠죠. 네, 플러스가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자, 투자는 투자죠. 인베스트먼트. 네. 치킨집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잘 돼, 가게를 하나 더 열으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투자죠. 네. 새로운 가게를 투자를 한 거죠. 혹은 뭐 인테리어를 싹 바꿨다. 그렇죠. 그럼 현금이 빠져나갔을까요? 들어왔을까요? 빠져나간 거죠. 마이너스죠. 네. 투자를 했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가게가 잘 안 돼서 팔았어요. 그럼 돈이 들어오겠죠. 네. 그럼 플러스 유입이 되겠죠. 근데 이건 단순히 마이너스 플러스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런데 기업 활동에 있어서 네.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정상적인 회사, 돈 많은 회사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요즘 매각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권을. 네. 그것은 마이너스 효과이기 때문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좋다. 아, 오히려 반대군요. 가게를 더 오픈을 하기 때문에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네. 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간단합니다. 은행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현금 흐름이 플러스겠죠. 네. 은행에 돈 갚아버리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겠죠. 네. 자, 이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플러스가 좋을까요? 마이너스가 좋을까요? 마이너스가 좋겠죠. 마이너스가 좋겠죠. 네. 자, 현금 흐름표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영업 활동 플러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재무 그렇죠.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역시 마이너스를 긍정적으로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냥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어디서 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재무제표를 보시려면 HTS나 뭐 증권 사이트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증권 사이트에 있는 자료는 추정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확실하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와 있는 퍼나 이런 것들이 전부 지난 자료들이고 또 추정돼서 만들어진 자료들입니다. 네. 이걸 추천해드리지 않고 무조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아하. 자, 검색을 해보시면 전자공시 시스템의 주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재무제표를 제가 가르쳐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회사를 골라내는 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 법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딱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 3번이죠. 네. 기업마다 똑같습니다. 3번에 재무에 관한 사항. 이걸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아하. 물론 여기에 들어가셔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시고 재무상태표를 두 번째로 보시는 건데 재무에 관한 사항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금 변동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아하. 1번에 세 번째인데요. 네. 여기에는 BW가 있고요. CB를 발행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아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11번 재무제표 등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작년 실적과 비교된 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개를 보셔야 되고 이 세 개만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보시라고 그랬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이 있고 가로치고 손실이라고 넣어 있습니다. 아하. 가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43억이 적자는 거죠. 영업이익이. 네, 그렇군요. 이러면서 투자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순손실, 당기순이익도 102억입니다. 아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개요. 세 번째. 자본금 변동사항. 여기 보시면 전환사채 발행한 게 나오죠? 네, 그러네요. 이런 내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1번 재무제표 등. 여기서는 23기 반기가 나와 있고 22기 반기가 나와 있죠. 네. 작년 반기는 138억을 했는데 올해는 44억을 했어요. 누적이. 네. 매출이 3분의 1로 떨어진 거죠. 네. 그렇죠. 이런 회사는 위험하다. 아. 영업이익도 상당히 늘었죠. 그렇죠? 네, 영업 손실이. 그렇습니다. 손실입니다. 마이너스죠. 네. 가로치니까.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좀 분석해달라고 했던 10여 개 회사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전 재무제표 분석. 자, 첫 번째 회사입니다. 한번 파워레드님 보시죠. 어떻습니까? 뭐 그냥 손실만 잔뜩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가로친 거? 네네. 잘 보셨네. 방금 전에 얘기한 거니까. 아, 가로. 네네네. 괄호만 우선 눈에 버뜩 들어오네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석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분석, 우리 지금 배운 걸로는 분석을 해보나 말할 것 같은데. 분석할 이유가 없죠. 네, 손실만 있는 회사인데요. 이건 사면 안 되죠. 네네네. 이거 뭐 다른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보라는 게 뭐였죠? 손익계산서였죠. 그렇죠. 손익계산서. 매출 나와 있죠? 네. 아까 공부했죠? 네. 영업이익 공부했죠? 네. 당기순이익 공부했죠? 네. 영업이익이 적자인 치킨 가게 3년 적자입니다. 아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처분해야죠. 처분해야죠. 네. 우리는 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관심 꺼야죠. 관심 꺼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 이 정도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가로가 또 보이네요. 가로. 네, 가로가 보이는 건 마이너스죠, 다. 이익이. 이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분석해달라신 분. 네. 그럼 혹시 저런 분들은 괄호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농담으로 드린 게 아니고. 아, 실제로, 진짜요? 그죠? 그럼 모를 수 있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설명을 안 들었으면. 왜냐면은 영업이익이라고 네. 써놓고 가로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손실로 써야 되는데 가로하고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사실 지금 설명을 안 들었으면 저 괄호의 의미를 안 두고 숫자가 이익이 저만큼 났구나 이렇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초보자들은 이게 손실인지 네. 영업이익이 이렇게 났는지 이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저렇게 표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라고 해주면 훨씬 더 보기 쉬울 텐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종목 덮어버립니다. 자, 세 번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입니다. 아이고, 큰 회사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면 다들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조그만하고 우량한 회사들보다도 이러한 기업을 큰 기업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런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네네. 그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망하지 않게 시장에다 맡겨두지 않고 간섭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잖아요. 사실 대기업들은. 이 종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6년도에 네. 45,000원짜리였습니다. 45,000원. 2006년도에. 네. 자, 요즘 가격이 얼마로 떨어졌을까요? 6,600원대입니다. 6,000원대. 어떻게 저렇게 떨어졌을까? 자, 대기업인데 45,000원짜리가 6,6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10분의 1토막 가깝게 떨어진 거죠. 네. 결국은 대기업이더라도 좋은 회사를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본이 2조 9천억입니다. 부채가 6조 9천억. 아하. 7조입니다. 7조. 아이고. 자산이 거의 10조 되죠. 10조. 그렇죠? 자,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3조에서 7조니까 한 230% 되겠네요. 그렇네요. 자, 부채 비율이 230%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별로 매수하기에 좀 메리트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네요. 그렇고요. 자, 근데 불곰님, 네네. 이 회사는 보니까 재무상태표랑 아, 예. 자산, 부채, 네. 자본 있죠. 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같이 돼 있네요. 아,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것을 요약했다고 해서 요약. 요즘 다 연결이죠. 자회사까지 다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요약, 연결. 재무제표로 갑니다, 이것은. 아하, 요약, 연결, 재무제표.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네. 쉽게 보기 좋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3번도 덩치는 크지만 빚 좋은 개살구. 투자하면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3번 지워주시고.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아, 이것은 한 시가총액이 3,500~600억 하고 있고요, 지금. 네. 2011년도에 7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16,000원까지 빠졌네요. 어허. 자,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일단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익이 나고 있네요. 꾸준히. 그렇죠. 네. 여기서 보시면 2,845억이고 네. 영업이익이 523억이 났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났죠? 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50억. 50억. 이게 반기입니다. 반기. 아하. 그러니까 한 700억 정도 예상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반기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손익계산서가 괜찮지 않습니까? 352억씩 반기 이익이 나고. 네. 자,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손익계산서 봤으니까 이제 네네.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재무상태표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이 2,900억, 네. 부채가 3,700억이니까 한 부채 비율이 한 120% 정도 되죠. 네. 괜찮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자본금 변동사항을 눌러보면 바로 BW 발행한 것이 나옵니다. 아하. 자, 행사가액 조정 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2011년도에 7만원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갔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33,000원까지 행사가격 7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33,000원이 넘어가면 이것이 전환이 되겠죠. 240만 주니까 대략 한 800억 정도가 됩니다. 800억 정도의 자본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네. 자,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봤던 이익이 있었죠. 네, 그랬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봤던 부채 비율도 괜찮고, 자, 행사가격 조정 내역이 800억이 있지만 지금 가격이 16,000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개를 다 봤는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네.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인이 보이니까요. 네네. 우리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단계를 거쳐서 이 종목이 괜찮다 네.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언제도 넘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3번 보셨고 3번 보셨고 11번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랬죠. 자, 종목이 괜찮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아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네. 과연 이 회사의 사업성, 아이템이 성장성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사업의 내용을 보신 다음에 사업의 내용이 괜찮다면 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읽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1,636억짜리입니다. 시가총액이. 네. 한번 보시죠. 자, 1,636억이니까 자, 이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155, 204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반기죠? 네. 반기 매출이 작년보다는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단기순이익이 122억, 90억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당기순이익을 한 15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면 네. 퍼가 어느 정도입니까? 퍼가 10에서 11 사이죠. 그렇네요. 자, 그럼 퍼가 10에서 11 사이인데 어떤가요, 이건? 약간 높지 않나요? 아, 우리가 추천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준으로 했을 땐 약간 높죠. 네, 약간 높은 감이 있네요. 그렇죠. 네. 적정 주가를 형성한 주식이다. 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럼 이것도 이제 수익이 나는 회사인데 네네. 그럼 이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조금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 뭘 보신 거죠? 아, 퍼가 이 정도인 회사는 상당히 많은 회사고, 버가 좀 마땅치 않구나. 그렇죠. 반기도 조금 매출이 줄었고, 반기 순이익도 좀 줄었네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만한 특별한 메리트는 없군요. 네,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번째 종목입니다. 6번째 종목은 재무 상태표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산 총계가 5,639억입니다. 네, 부채 총계가 3,534억. 그러니까 자본 총액이 2,100억이죠. 네. 이거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죠? 673억입니다. 자산이 5,600억이 있죠. 네. 자산의 10분의 1 정도가 시가총액입니다. 가치라는 거죠. 그렇죠. 혹자들은 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673억밖에 안 된다고 할 경우에 너무 저평가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네. 왜 673억이냐면은 재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이 3,534억이라는 이 부채가 네.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채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세모 표시돼 있죠. 네. 괄호도 적자지만 이 앞에 세모 표시가 있는 것도 적자입니다. 아, 그건 또 왜 근데 그렇게 표시하나요?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괄호랑 세모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거군요. 같은 의미입니다. 네, 뭐 화살표가 유리돼 있어서 꼭 이익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네. 자, 영업이익이 손실이 났죠. 네. 74억. 근데 반기순 손실이 163억이나 돼요. 자, 왜 그럴까요? 보면은 자, 부채와 자산이 있을 때 그 자산의 가치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이라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네. 자산은 많은데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럼 제대로 된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네. 쓸모없는 자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이 아주 건전치 않은 상태인 거죠. 팔리지 않은 물건을 재고로 잡아놓은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보시면 여기서 금융 비용이 이자죠. 금융 네. 이자 156억입니다. 반기에. 아하. 영업이 조금만 잘못돼도 이렇게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자 비용 때문에. 그렇군요. 무시무시한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자산이 5천억이 넘더라도 600억밖에 쳐주질 않아. 그렇죠. 리스크가 하여튼 큰 회사네요. 파이낸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회사도 네, 우리 기준으로는 실격. 그렇습니다. 땡. 자, 7번째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870억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네, 이거 뭐 보나마나 지금 영업이익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빵빵 저기 얼마죠? 17억입니다. 17억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자, 보시면 자기 자본이죠. 자본이 1,357억. 부채 비율도 아주 좋습니다. 우량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50%밖에 안 되죠. 부채 비율이. 네. 부채는 50% 정도뿐이 안 되고. 자기 자본이 1,300억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870억이에요. 네. 물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된 부분도 있지만 자, 매출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가가 많이 오르기가 힘듭니다. 성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별 오를 뭐랄까 요소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네. 특히 이번에 마이너스가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또 많이 빠졌는데 이런 회사들은 성장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회사는 대기업입니다. 네. 4조 6천억짜리입니다. 4조 6천억. 어이구, 네. 시가가 4조 6천억이고 부채가 2조, 자산이 5조, 네. 자본이 3조죠. 자,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오르죠. 조금씩 상승 추세는 있는데 극히 미비합니다. 그러네요. 그 이익도 큰 이익이 나지 않고 2천억대에서 3천억대 사이. 네. 2천억대가 맞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자, 2013년 당기순이익 한 2천억 정도로 봤을 때 포각은 얼마가 됩니까? 퍼간 22, 3? 그렇죠. 22, 3이 되겠죠. 네. 23 정도. 네. 이거 투자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건 퍼간 제가 본 퍼 중엔 제일 높았어요. 여태까지 제가 본 퍼 중에는 예. 100짜리 넘는 것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불금 연구소에 와서 본 것 중에는 상당히 높은 퍼이네요. 자, 이런 주식 투자 안 한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퍼가 23이네요. 자, 9번째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대기업입니다. 네, 그래 보이네요. 회원 여러분들이 대기업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 큰 거 좋아하죠. 차도 큰 거, 집도 큰 거, 회사도 큰 거. 자, 네. 1조입니다. 1조. 아하. 시가총액. 네. 한번 보시죠. 네. 파브한테 한번 봐주세요. 네. 다른 것보다도요. 네네. 우선 금융 비용이 1,000억이 넘게 발생하고 있고. 그렇죠. 네. 잘 보셨습니다. 네. 잘한 거죠, 저.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44기에 비해서 45기 2분기가 당기순이익도 왕창 대폭 감소한 게 보이네요. 그렇죠. 네, 1500 액수가 1,500인가요? 65억 이익에서 네. 반기지만 9억입니다. 9억. 어우, 네, 엄청 감소했네요. 경기가 안 좋다지만 너무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 회사는 금융 비용이 너무 셉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네, 1,000억이 넘는 금융 비용이라. 자, 그럼 재무 상태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아까 1,000억대가 넘는 반기 금융이자. 네, 역시 부채 비율이 거의 뭐 200% 가까워지죠. 그렇네요. 부채 비율이 세다는 것입니다. 역시 부채 비율을 세면 작은 회사나 큰 회사나 문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 투자 접어야죠. 접어야 됩니다. 네. 금융 비용이 너무 커요. 자, 마지막 네. 10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10번째. 자, 10번째는 1,500억짜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좋아 보이는데요. 좋아 보여요? 네. 한번 보죠 뭐. 예, 우선 이익이 계속 꾸준히 나고 있고. 자, 여기서 매출도 보십시오. 네. 1,400억에서 작년에 1,779억. 네. 올해는 반기 만에 1,120억을 했어요. 예. 올해가 아주 좋군요. 많이 좋아졌죠? 네. 이익 볼까요? 이익도 133억, 129억, 132억입니다. 네. 이건 반기죠, 반기. 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의 성장이 있죠, 지금. 예상되네요. 그렇죠? 네, 네. 반기 만에 뭐 예년 거를 다 했네요. 자,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금융 수익과 금융 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금융 수익은 이자 수익이죠, 수익. 네, 그것도 아주. 현금 흐름이 플러스죠. 금융 원가는 마이너스. 그렇죠? 네. 22억. 자, 금융 이자가 훨씬 많이 받죠. 네.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네. 47억이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재무 상태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손익계산도 괜찮죠, 아주.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자본은 1,236억. 근데 부채가 1,744억이죠. 네.
부채가 훨씬 많죠. 100%를 능가하죠. 그렇네요. 140, 50% 되나요? 그쯤 되겠군요. 140, 50%인데 아까 금융 수익이 더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결국 금융권 부채 같은 악성 부채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네. 부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도 있고 외상매입금도 있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금융권 부채가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부채다. 네. 부채가 커도 이자 수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종목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입니까? 네, 아닌가요? 있어 보이죠. 네. 이게 추천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언제 추천 종목이에요? 몇 개월 됐네요. 아, 지금 1,500억인데 1,100억일 때 우리가 추천했던 종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1,100억일 때 추천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좋은 거 잘 추천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개의 재무제표를 전부 보았습니다. 네. 앞에 9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재무제표를 분석해달라고 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종목 고르기 쉽죠? 재무제표만 보니까. 네, 일단 재무제표를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결론입니다. 재무제표만 봐도 깡통 안 찬다. 그래요. 우리가 재무제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앞에 몇 개는 또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군요. 네, 오늘 사실 저희 같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우뇌형인 사람들이라 예. 직관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이라 좌뇌는 없어요? 좌뇌는 아주 미약하죠. 이런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숫자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불곰님의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재무제표 공부하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재무제표를 통해서 주식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금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